안녕하세요. 상생 서포터즈 6기 허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 학교 속 일제강점기라는 제목으로 학교 속에 남아있는 일제잔재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학교를 제외하고 초, 중, 고등학교 총 12년 동안 자아가 성립되는 시기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어떠한 기관보다 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더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 사용해야 하고, 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 속에 무엇이 일제의 잔재인지 모르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제의 잔재가 오래된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속의 일제잔재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없애길 바라며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 의사를 밝히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올해 7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 12년 동안 다닌 초, 중, 고등학교는 여전히 독립을 맞이하기 전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익숙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학교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재는 학교 이름입니다. 학교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동서남북과 중앙제일 등의 표현은 일본이 서열을 조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고유 지명을 일본식 한자어로 바꾼 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식민 통치 편의를 위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한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두 번째 잔재는 교실 속 태극기 액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본인이 다니던 학교 교실의 모습을 떠올리면 교실 속 칠판 위에는 항상 태극기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국민학교의 칠판 위에다가 일장기 액자를 넣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요했던 일장기 게시 방법입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나서도 계속 국민학교 칠판 위에는 일장기 대신에 태극기를 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일장기가 태극기로만 바뀐 채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란 걸 깨달은 후 교실 속 칠판 위에 걸려있던 태극기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잔재는 선도부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등교 시간마다 교문 앞에서 교복을 교칙에 어긋나게 입은 학생들이나 지각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도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도부는 학생자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학생을 단속하는 일제위계 권위주의 문화의 상징으로 일제강점기 교육제도의 잔재입니다. 옛날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도부는 최근에 일제의 잔재와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봉사단, 서포터즈 등으로 불리며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 잔재는 수학여행입니다. 학창시절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설레게 했던 수학여행은 메이지 유신 이후 1907년부터 행해졌습니다. 수학여행을 명분으로 일본인 학생들은 만주나 조선으로 보내 자신들의 지배지를 밟으며 전범국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고,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으로 보내 일본 문화를 익히게 하며 민족 정신을 없애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입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했던 조회는 군대 점호에서 따왔고,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던 훈화 말씀의 훈화는 상사가 부하에게 훈시한다는 일제강점기 군대 용어입니다. 수업 시작 전 구령에 맞춰 단체로 인사하는 차렷 경례와 학생들을 규격화, 획일화하는 두발 규정 교복, 운동회와 국민체조 모두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입니다. 여섯 번째 잔재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부르던 노래입니다. 1910년 5월 대한제국학부에서는 최초의 음악교과서 보통교육 참가집을 음악교과서로 발행했습니다. 참가집에는 달, 토끼와 거북이, 관악가, 졸업식 등의 노래가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우리 민족 정신을 나타내는 노래는 삭제되고 일본 노래들만 남았습니다. 가사는 일본 정신과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며 가락과 박자도 서양 음악을 일본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바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우리 동요는 다시 살아났지만 아침바람, 꼬마야 꼬마야, 쎄쎄쎄, 감자에 싹이 나서 여우야 여우야 등 우리 전래 노래라고 알고 있는 곡조차 일본 전래 노래거나 영향을 받은 곡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잔재는 전래동화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 덕에 혹을 떼고 마음씨 나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 때문에 혹을 더 붙이게 되는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도깨비는 뿔과 송곳니도 없고 메밀묵과 씨름을 좋아하고 인간과 친합니다. 하지만 혹부리 영감에 나오는 도깨비는 뿔과 송곳니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도깨비 오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은 일본의 전래동화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그대로 교과서에 실어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단어들은 어떻게 바꿔서 사용해야 할까요?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는 문화탐방, 문화체험활동, 현장체험활동으로 훈화는 덕담 또는 도움 말씀으로 차렷 경례는 공수인사 또는 바른자세 인사 결석계는 결석신고서 휴학계는 휴학신청서 두발은 머리 모양 명찰은 이름표 잠반은 버리는 음식 반장 부반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 또는 학급 대표 간담회는 정담회로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 속 외에도 생활에서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는 일제잔재의 언어들이 있는데요. 억압의 역사인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일제의 잔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 하루빨리 학교도 진정한 독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수련회와 현장체험활동, 반장과 부반장, 회장, 부회장 등 단어의 뜻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거나 의심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 찾아서 일제의 잔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진정한 독립에 힘쓰는 것이 어떨까요? 이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